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로투세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이 두 종목은 공통점이 바로 저출산 수혜주죠. 저출산 관련주로서의 그 상승을 오늘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저출산 테마는 제가 항상 일자리와 관련해서 매 정부에서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 내용으로 사실 근데 변동성이 항상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조금 하자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일자리나 아니면 저출산 이쪽은 일자리 윌비스, 우리가 매매했던 윌비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슈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동성 하나 나왔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흐름이 매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왔고, 오늘도 홍남기 기부재정관의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196조 투입이라고 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매년 1이 안 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생산 연령 인구는 지난해 3,759만 명에서 올해 3,736만 명으로 또 감소하고 내년에 또 감소한다.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 196조 원,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 5천억 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 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공식 정부 입장 발표의 느낌은 아니고,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공식 발표긴 하지만 이 루트가 조금 잘못됐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라고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변동성이 잠깐 나오고 끝나지 않았나. 잠깐 나오고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오늘은 저출산 이슈 나왔을 때는 아가방 컴퍼니가 또 이렇게 정거래 이제 월요일 어제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고, 다시 오늘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금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저항을 240일 장기 이평에서 계속 저항을 봤던 건데, 그 부분을 위로 자꾸 돌파했지만 다시 꼬리 달고 죽고, 다시 돌파 시도하고, 오늘도 돌파 시도하고, 위에 그래도 지금 안착을 해 있는데, 종가가 형성되는 걸 봐야겠지만, 당장에 다시 이 추세가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로투세븐은, 개별로, 이제 중국의 인플루언서로 인해서 품절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데 해당 인플루언서는 뭘 가져와도 맨날 품절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로 조정을 살짝 거치고, 그리고 이제 왜 아까 아가방에서 얘기했던 장기 이평을 얘는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위에서 놀다가 이 방향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차트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재료 중에서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확산 추이가 당장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미국도 오늘 백신 접종도 이제 전날 밤부터 이제 시작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날 밤부터 시작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그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3차 유행 시즌이다 보니까 해당 이슈로는 사실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야 제로투세븐이든
뭐 화장품이든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 코로나가 잡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해야 또 시진핑 방한 이슈가 또 나올 거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주주 11,500원 단가 재료 하나, 중국 소비재 재료 하나, 그리고 저출산 재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왜 이때 상한가 풀렸을 때 제가 반 매도를 염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대응을 하나도 안 했죠. 그 이유가 일단 얘네 단가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 바닥으로 쭉 변동성이 없다가 변동성이 시작된 거, 상방 추세가 확실하게 시작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 끊임없이 뭐 잊혀질만 하다가 한 번씩 나오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지속성이 없는 점에서 뭐 그렇게 큰 기대랄까요? 저출산으로 막 대박 칠 거다. 물론 대박 칠 수 있지만 당장은 그런 낌새가 안 보이죠. 그래서 뭐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 잊혀질만 하면 나오니 그런 부분으로 추가되는 변동성이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다. 아까 오늘 나온 것처럼 이런 것 자체야 긍정적인 요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추세가 깨지거나 뭐 다시 이렇게 바닥을 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면서 저출산 이슈가 나와서 또 거래량이 한 번씩 실리고 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되게 좋아요. 근데 얘가 그 돌파를 하고 이렇게 이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코로나가 잡힌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는 거는, 그리고 얘가 우상향을, 우리가 이때 왜 여기서 눌림목 잡아서 여기서 수익을 안 챙기고 했던 그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대주주 단가도 있었지만, 결국에 요 캔들, 이 장대양봉의 거래량 터진 캔들이 결국에는 중국 소비재 때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중국 소비재예요. 물론 저출산도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 정도로만 보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슈는 또 이제 페이스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뭐 변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가이드인 코로나로 피해보고 코로나 이후에 되게 소외를 받던, 거래량 없이 소외를 받던 종목이고, 이제 변동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연초에 정리를 하는 관점은 동일해요. 가이드, 기본 가이드는 동일한데 여기서 변동성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방 추세가 시작되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 캔들처럼 중간중간에 캔들 한번 터지고 다시 내려오고 좀 답답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로 우리는 연말 연초에 청산을 해주는 목표로 계속 볼 겁니다. 만약에 다시 이 위로 슈팅이 나온다면, 만약에 오늘 나왔다면, 그러면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줄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추세도 시작됐고 하지만 일단 청산을 우선 목표로 원래 기본 가이드로 두고 우리가 조금 매도 관점으로 계속 바라볼 거고, 가장 크게 반영되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소비재라고 얘기를 한 만큼 확진자가 좀 잡혀야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상방으로 나오며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대응은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응은 없고 지금은 일단 뭐 그대로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기하고 여기서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조금 상쇄하는 쪽으로도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저출산 변동성까지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수익 실현 목표로 다시 가이드를 빨리 올해나 이제 연초에 청산하는 쪽으로 잡는 것만 유지를 하고, 아직까지는 오늘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래량도 의미 있게 이 슈팅이 시작되던, 그리고 상한가에 갔던 요 때처럼 거래량이 실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딱 그냥 그 정도, 딱 그냥 긍정적인 정도, 그 정도로만 오늘은 지나가면 됩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로2세븐은 상한가 캔들 한번 나왔던 것 때문에 이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얘는 오늘 이후로 이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한층 나아지는, 한층 바닥을 탈출을 이미 했는데 여기서 한층 나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를 제로2세븐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2세븐을 리딩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2세븐인데, 일단 오늘 저출산 같은 경우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더 변동성이 상승이 또 크게 나왔고, 전날도 상승이 있었고, 제로2세븐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아가방이 좀 뒤처지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다른 재료들로 인해서 그때 실적 부분까지 이제 끼는 거죠. 아까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했던 이 원인이 바로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흑자 전환.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2세븐을 비교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로2세븐이에요. 아가방 컴퍼니 실적 볼까요? 3분기 적자였네요. 2분기만 잠깐 흑자 나왔는데, 실적만 보더라도 제로2세븐이고, 이 저출산으로 단기 변동성이 아가방으로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실적과 같은, 우리가 원래 보던 그 재료 중에 하나인 실적으로 인해서 저는 제로2세븐을 추천하는 거고, 단가를 추천한다면 제가 저희 방에 이제 없으신 분들한테는 8,000원 이하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원래 7,500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안 주고 돌려서 8,000원 이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로, 장기이평 위로 올라선 뒤에 이 아래로 안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 위에서 잡는다면 당연히 이 정도 박스권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워낙 변동성이 없을 때,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제로2세븐이. 유통 물량 자체가 이대주주 11,500원 대신 KNT 신기술 투자조합 걔네가 427만 주인데 20몇 %거든요. 보면 나오는데 또 많이 받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21.32%네요. 427만 주인데. 그리고 공시 제외주주가 19%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만 제외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노려보시면 되고, 하단을 이탈하면 그냥 던지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야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거고, 이미 수익권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조진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여유 있게 보면서 가는 거지만, 워낙 재미없을 거라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가격을 잡던지, 좋은 가격을 잡았더라도 내 예상보다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흘러간다, 그럼 그냥 짧게 미련 없이 쳐내고 다시 보는 게,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좋은 종목이라서 그렇게만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우리 반 분들은 저랑 같이 일단은 대기한다는 거.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이 이어지고 있어서 장기평 아래로 깨지지 않고 지지가 받쳐주고 있고, 이 기준봉이 깨지지 않고 이 안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돌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 코로나가 잡히고 저출산 재료, 저출산이 중국과 관련한 재료 또는 실적과 관련돼서 실적 회복, 또는 또 이어지는 저출산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몇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우리는 슈팅이 나올 때 가이드는 일단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방을 보고 좀 길게 가져가려면 진짜로 좀 강하게 나와서 제가 이거는 좀 두고 볼게요,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 이상 기본 가이드인 청산은 유지한다는 거. 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로투세븐 아가만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